자, 우리가 포문을 배웠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문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기본 문법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대괄호 써서 자, 표현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항목, 변수, 그 다음에 반복 가능 객체.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조건문을 쓸 수 있는데 뭐 조건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용 안 할 시 생략 안.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강사가 여기다가 A는 해가지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손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range라고 쓰고 10 이렇게 쓰면 프린트에서 A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해요. 0부터 뭐 10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range 10이기 때문에 0부터 10 해가지고 범위예요, 범위. 범위를 그냥 한 건데, 근데 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생성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자, 여튼 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리스트를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 첫 번째 리스트 요소값에 2를 곱한 결과를 반환해 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있대요. 즉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이제 1부터 10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2, 그 다음에 4, 6, 8, 7, 8, 10, 12, 14. 자,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걸 뭐 여러분들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while문을 이용한다고 하면 i는 이제 0부터 출발해서 while 해가지고 i는 뭐라 쓸까요? 자, len a라 씁시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a에 i번째 쓰신 다음에 i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리스트를 단순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회한 거란 말이에요. 순회.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잘못 썼죠. 자, 이렇게 하면 순회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20 곱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곱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요소 값에다가 는 a의 i번째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2한 값을 이렇게만 했다 해가지고 뭐 2한 값을 출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정한 거잖아요. 리스트. 그죠? 그래서 여기다 a 곱하기는 자,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요소값이 수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2씩 곱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포문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for i in range라고 쓰시고, 자, 마찬가지로 len a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똑같이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20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원본값을 변형한 거예요? 아니면 복사본을 변형한 거예요? 그렇죠. 원본 그 자체를 변경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스트 컴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원본을 건드는 게 아닙니다. 얘는 원본을 기반으로 한 복사본을 생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0 곱한 결과를 뭐다? 만들 거다. 자, 이거는 뭐 정답 2, 그 다음에 얘는 정답 1, 그 다음에 정답 3.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RS라 쓸게요. 결과. 그 다음에 자 2를 곱하고 싶은 거니까 저는 일단 코, 그 다음에 I in A. 자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그냥 반복했던 반복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거 반복문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v in 해가지고 프린트 v 하면 이거 리스트 그냥 순회한 거잖아요. 그죠? v라 쓰고 여기 앞에다가 v 곱하기 2.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반복문이거든요. 지금 반복문. 그러면 A가 리스트잖아요. 그럼 리스트의 0번째 값이 들어와서 그 값을 2를 곱한 결과로 변경을 시킵니다. 변경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RS 딱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24680 이렇게 나오는 거. 즉, 여러분들이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코드를 두 줄로 쓸 거 몇 줄로 더 줄일 수 있다? 한 줄로 여러분들 코드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대요. 뭐 두 번째 문제는 리스트에서 짝수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있대요. 짝수. 그러니까 짝수 값을 주어진 리스트에서 짝수 값만 걸러낸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A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복사본이에요, 여러분들. 복사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요 A 값 출력하죠? 그럼 뭐 나와요? 얘는 그대로, 자, 보이시나요? 1, 2, 3, 4, 5, 6, 7, 8, 90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그러니까 A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사본을 생성해서 거기다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짝수를 걸러낸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짝수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while문 하면서 우리 짝수 걸러내고 했던 거 문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i는 0, 그 다음에 while 해가지고 i는 len a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프린트 a i번째라고 쓰고 i 플러스 1.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순회였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만약에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짝수를 구하는 공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짝수를 구하는 공식. 근데 이제 여기서 순회를 할 때 i를 나누면 되나요? 사실. 지금 이제 이거는 i를 나누면 안 되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리스트에서 짝수 값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짝수 값이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짝수 값이 아니라 현재 값은 여기 담겨 있잖아요. 값.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i가 아니라 a의 i번째를 나눠야겠죠. 그죠? 그러면 a의 i번째를 나눈 결과를 어떻게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만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24680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24680.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담아주면. 그죠? 리스트 24680 이렇게 되면 다음에 안 되죠. 여기다가 a.append라고 쓰고 a의 i번째 이렇게 담아볼까요? 뭐야? append 쓰면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요거는 새로운 값이니까 프린트라고 써서 어쨌든 새로운 그냥 리스트를 이렇게 쓸까요? 차라리 이게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s라는 요 변수에다가 append 해가지고 담아도 되고요. append 해가지고 여러분들 i번째가 이런 식으로 담아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a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rs. 자, 그러면 여러분들 2468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짝수를 걸러내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append 배웠었잖아요. append. 그쵸? append. 그래서 이제 반복문,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성도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포문으로 작성한다고 하면 포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그냥 v 써주면 되겠죠. v in a라고 써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v를 i로 i가 아니라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제 걸러진 V만 여러분들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 일단 V 출력하면 2480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그 값을 어디다? RS라는 변수에다가 여기다 담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뀌죠, 그렇죠? 2480. 그러니까 짝수만 걸러낸 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RS 한 다음에 자 for 그 다음에 v in a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 뒤에다가 조건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v를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짝수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값을 해당 값을 담을 수가 있다. 그럼 프린트해서 RS 이렇게 출력해 보면 보이죠? 2480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조건문을 조금 복합적으로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복문, 처음에는 반복문 옮고 뒤에 이제 조건에 대한, 그러니까 요 조건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줄로 써서 그렇지 지금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대신에 그 값을 그냥 여기다가 어펜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도 내가 값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냐에 따라서 요 앞에 값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하나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세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자열 리스트에서 모든 요소 값을 대문자로 변환해주세요라는 이제 문제가 있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루츠라 해볼까요? 프루츠 과일들. 그러면 여기다가 바나나,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만일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과일들 요거를 대문자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문자로 바꾸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순회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순회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리스트 전용 함수로 또 뭐가 있냐면 어퍼라는 게 있어요. 어퍼라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퍼케이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퍼케이스? 어퍼케이스가 뭐죠? 대문자예요. 그러면 소문자는 영어로 뭐예요? 소문자는 그렇죠. 로어케이스예요. 그래서 어퍼케이스가 이제 대문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어케이스를 이제 소문자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다가 어퍼스 프로드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for name, 그 다음 in 프루트 아니다. 프루트이라 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 쓰면 되냐면 해당 포를 빼먹었죠. 포 프루트 여기다가 점 어퍼라고만 써줍니다. 대신에 소가로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출력을 해볼까요? 어퍼 프루트. 자, 보이시나요? 대문자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소문자로 다시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로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로어. 그래서 어퍼 케이스를 바꾸는 거는 얘는 로어, 그 다음에 얘는 어퍼. 혹시라도 알고리즘 문제 푸는데 대문자와 소문자 이렇게 바꿔라 하면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써가지고 소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숫자 문자로 된 숫자 리스트를 문자열로 변환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넘버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1, 2, 3, 4, 5가 있대요. 1, 2, 3, 4, 5. 얘는 문제 4번.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꾸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따옴표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바꾸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냥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를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쓴다? 형 변환 str이라는 거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다가 str numbers라고 쓰고요. 그러면 for 그 다음에 v in numbers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 쓰면 된다? str 소괄호에서 v 끝이.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컴프레hension을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는 뭐 이걸 썼다 해가지고 기능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긴 코드를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정도지 뭐 이걸 썼다 해가지고 기능적인 면으로서 뭐 더 상승되고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가독성 면에서는 이제 뭐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컴프레hension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모든 코드를 한 줄로 다 작성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뭐 이것도 중첩된 코드를 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첩되는 거는 컴프레hension보다는 그냥 이중 반복문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